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95페이지 취득세 취득 시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취득세 취득의 시기. 자, 역시 중요성을 갖죠. 자, 그 이유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자, 신고 납부한 지방세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기본적으로 60일 내에 신고 납부할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0일의 기한이 있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일반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취득일을 따져야 되는데 취득의 형태가 다양하니까 그 취득한 날을 형태에 따라서 규정하는 걸 취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취득 시기는 취득의 형태가 중요하니까 자, 가장 많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는 유상승계 취득부터 보죠. 자, 유상승계 취득. 그럼 유상승계 취득하면 매매 등이죠. 자, 그래서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자, 매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로 구분해서 정리하시는데 사실상 잔금과 계약서상 잔금,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은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데 이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건 취득 자체에서 객관적 취득에 해당될 경우는 잔금 지급의 사실상을, 일반적인 취득은 계약적인 잔금을 따지게 되는데 그때 객관적인 취득의 의미를 지자체 장이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령에서 사실상 잔금을 따지는 경우에 해당 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자, 크게 명시적인 의미가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애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인 경우 자, 판결문, 법인장부, 자,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그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인 경우에는 자,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암기 틀로서 저는 국가 등에서 액으로 수입한 취득에서 판결문에서 법인장부에서 법, 공매방부에서 그래서 국수, 판법공. 자, 뭐 다르게도 암기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자, 저는 국수, 판법공에 의한 취득은,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유는 국가로부터 취득할 경우에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고 여러분이 만약에 자, 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국가님 그 취득 가격을 조금 다운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계약서나 다시 쓰면 안 될까요? 뭐 업다운을 한다거나 또는 이중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취득할 경우는 취득 가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취득 시기를 따질 때 실제 잔금 지급한 날을 취득한 날로 보겠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서 액으로부터 수입한 취득도 수입 면장에 우리가 자, 입증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는 판결문에 한 취득도 판사가 낸 결정문에서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판결문에 한 취득의 판결문은 민사라든가 행정소송에 한 판결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 대한 취득이 할지라도 제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자,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취득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말은 판결문이 아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판결문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한 날이 사실상 잔금을 하게 되는데 저는 화해 등에 대해서는 제외된 경우는 계약상 잔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화해라든가 좋은 게 좋은 거죠. 포기, 인낙, 자백간주 그래서 앞에 한자를 따보면은 화포인자다 그 말. 화포인자인 취득은 판결문 취득할지라도 제외된 경우로서 꼭 기억. 화포인자 무슨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화포인자 그럴 때 화해 포기라는데 인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쿡딱 뭡니까 똥. 그래서 상대방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백간주한 취득은 방금 제외가 됩니다. 다음에 법인장부한 취득이 입증되는 취득의 의미로서 법인장부라 할지라도 자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을 의미합니다. 문장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인장부에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등을 분양으로 취득할 경우도 분양금액을 원장 등에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된다. 자, 다음에 공매 방법에 취득에 있어서 자, 자산관리 공사를 공매한 취득하는 법원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경락 가액이나 낙찰 가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으로서 분양한 취득과 경매한 취득도 포함을 시켜주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 더 정리하고 나서 좀 구분할 게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는 계약상 잔금. 그러면 사실상 잔금은 국수 판복공한 취득인데 계약상 잔금은 국수 판복공 이외 유상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이 되는데 뭐 국수 판복공 이외 하면은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을 따집니다. 현실도 그럽니다. 개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을 보는데 그러므로 개인 간의 의미를 둬서 자, 좀 현재 이해하기 쉽도록 아파트 공동주택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 건설회사로부터 신규 분양에서 취득을 하냐, 자,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냐에 따라서 구분이 이룰 수 있겠죠. 그럴 때 신규 분양으로 취득할 경우는 분양의 취득은 분양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잔금을 따지게 된다면 기존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다면 개인 간의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날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료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정리할 것 계약상 잔금을 좀 따지는 경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거래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을 줄여서 부동산 거래법. 자, 주택법이나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 자, 또는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 신고할 경우라 할지라도 취득 시기를 따질 때는 계약서상 잔금을 따지지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과세 표준 규정과 혼돈하지 말라는 점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주택법이라든가 부동산 거래법에서 거래가를 신고할 경우에 계약상 잔금을 따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데 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그 말. 그럼 명시지 아니한 케이스죠. 명시 아니한 경우에도 매매 계약은 했으니까 자, 계약일로부터 60일, 60일이 경과한 날,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날로 본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주의할 것은 이 화살표가 계약상 잔금 지급이 되는 경우 국수 판복공 이외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이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취득을 했지만 즉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취득세 안 내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냈던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가 자, 이 취득 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 등기 등록 등기라든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한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더 60일 내에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는 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가 취득을 한 또 60일 신고 납부인데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이 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잔금 치르고 60일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기한 내에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 해제된 사실을 입증을 하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시험적으로는 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 화해 해제 등으로 자, 우리가 입증이 되는 거지. 등기 등록하고 계약 해제된 거는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입증된 서류. 자, 이 서류를 보면은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 자, 그래서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당연히 공정증서인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확인할 수는 공정증서 증서에 대해서도 자, 입증된 서류로 보겠다. 다음 세 번째로 저는 자, 정리할 때인데 자, 이 60일 내십니까? 공정증서도 되고 또한 자, 당연히 부동산 거래법 부동산 거래법에 대한 계약 해제 사실을 자, 확인할 수 있는 계약 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입증 서류로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 취득일로부터 더 60일 내에 계약 해제 사실에 대해서 자, 행안부령이 정한 우리가 계약 해제 신고서가 있거든요. 60일 내에 자, 행안부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가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서도 입증서로 그 말은 우리가 해제에 따른 우리가 자, 이런 증빙 비용이 들거든요. 이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득 후 60일 내에 제출한 계약 해제 신고서도 입증서류에 해당이 되는데 이 규정도 2016년도 신설 규정 입증서류에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제출한 우리가 행안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도 입증서류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입증서류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증서류만 가지고도 출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조서, 인락조서,
취득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한 공정증서 부동산 거래법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교부한 계약 해제를 증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취득 60일 내 제출된 계약 해제 신고서가 입증된 서류에 해당이 된다는 것.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이 적용은 개인 간의 매매만 적용되는 거지 국수 판복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득 시기에 있어서는 저는 유상승계가 내용이 많죠. 이제 하나 남았는데 계약상이든 사실상이든 이런 자 등기 취득일 전에 취득일이 있죠. 그러면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할 경우가 있겠다. 등기 등록할 경우에는 자 전에 등기는 등기일, 등록은 등록일에 취득입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걸 간단히 축약을 하면 선등기, 등기가 빠르다. 선등기는 등기를 따지게 된다. 그래서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한 경우는 등기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시를 가장 내용도 많으니까 먼저 확실히 잡아놓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7번 봐보세요. 7번. 자, 취득에 있어서 사실상 잔금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경우는 틀린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자, 얼굴 보면서 정리할 때 교재 지금 확인 문제를 짚으는 이유는 뭐 저하고 어느 정도 원스톱 강의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순환식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확인 문제도 한번 접목하면서 제가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 기본서에 나오는 확인 문제도 다 개정을 반영한 우리가 수정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한번 확인한 점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자, 왜 내용도 안 되는데 문제를 봅니까? 해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자 문제는요 100%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확인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럼 다시 가서 자 사실상 잔금을 증가 자 보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해서 틀린 거 첫째 화해조서에 의한 증명된 유상취득 화해조서 여기 있네요. 화해조서에서 취득이 증명된 경우는 판결에서 제외가 되니까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 계약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화포인자는 제외됐습니다. 두 번째, 액으로부터 수입한 취득수. 자, 세 번째, 법인장부로 전장 입증되는 유상승계, 법인장부법. 네 번째, 공매방법의 공. 다섯 번째, 국가로부터 유상취득국. 그래서 첫 번째가 되겠다. 제가 설명을 탄 예를 들었지만은 확인 문제 한번 자 8번 봐보세요. 개인이 아파트를 다음같이 취득했을 때 우리 또 기출형이죠. 취득시 한번 따져보자. 기억은 개인으로부터 자 기준 아파트를 취득했고 니은 분양해서 취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 개인으로부터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 잔금을 따지죠. 뭐 계약상 잔금이 9월 30일이죠. 내 등기가 12월 달이니까 9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니은은 분양으로부터 취득하면 사실상 잔금을 따지죠. 11월 20일이 되겠죠? 등기가 12월 달이니까 11월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결론이 뭡니까? 유상승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잔금과 계약상 잔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로 계약은 계약도로 따지 사실과 계약이 뭐가 빠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국수 판복공약 유상승계에는 사실상 잔금 이외 개인 간의 계약상 잔금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승계를 확인해 봤고 이제 무상승계로 봐보죠. 무상승계 취득. 그럼 무상승계 취득하면 상속, 증여, 자, 기부 등이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데 그러므로 무상승계 취득에 있어서는 잔금 지급의 의미가 없으니까 계약일,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계약일, 뭐 당연하겠죠. 계약일에 취득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 상속이다 그 말. 그러면 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에 계약일을 취득일로 한다면은 천륜을 어기는 겁니다. 어떤 천륜? 자, 상속은 사망을 원유로 이루어진 행위잖아요. 그래서 피상속이 나 이러겠다. 자, 그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상속도 무상승의 형태가 되지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자, 상속 개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상속 개실, 유중한 경우는 유중 개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다 천륜을 어기는 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자, 이 무상승계 취득할지라도 역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자, 분필도 아깝고 뭐 시간도 그러니까 침 한번 보세요. 유상승계에 있어서 취득하지 아니하죠. 자, 이 규정에 자, 틀을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상승계라 할지라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주소, 인락서수 등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는 취득 보지 아니하는데 그 입증서류 하나의 차이점은 자, 일반 똑같은데 부동산 거래법에 대해서만 적용이 없죠. 무상이니까. 자, 이럴 경우에 부동산 거래법에 증여 등을 따지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에 확인은 서류의 의미만 두지 않으면 무상승계에 따른 우리가 확인 서류도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상승계. 그리고 무상승계를 할지라도 일관성이죠. 선등기는 등기를 따진다는 거. 무상승계. 다음에 연부취득. 연부취득도 자, 유상승계 형태가 되는데 연부에 대해서 우리 자, 지방세법에 취득 영어로 신설이 됐죠. 이미 정리된 용어지만은 그러면 연부하면은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춰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을 때 2년 이상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을 연부라고 그랬죠. 그럴 때 이 연부 취득의 시기는 연부금 지급일로 합니다. 당연히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로 하는데 좀 더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사실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서 취득의 연부 의미가 되니까 연부 취득은 면세점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연부 취득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은 50만 원 이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연부 취득에 따른 사실상 연부금을 따지게 되는데 이 연부 취득 시기라 할지라도 역시 일관성, 선등기는 등기를 따지게 된다는 거. 선등기는 자, 다음에 건축물에 있어서 자, 건축물 건축한다거나 개수로 취득. 뭐 건축물의 건축의 원시라든가 개수, 간주 취득에 있어서 자, 그래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할 경우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있더라. 사실상 사용일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용일이 있겠다. 그래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 자, 그래서 빠른 날에서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런데 개발법에 따른 우리가 자, 정비 사업이라든가 또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결단은 환지처분에 취득할 경우는 자,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제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이 있습니다. 비조합원용 토지. 그러면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토지를 비조합원용 토지라고 하는데,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해서 취득은 우리가 주택법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래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자, 사용검사를 받은 날 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리할 때는 뭐 하면 돼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따른 우리가 경우에 있어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실이니까 일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개수에 있어서는 자, 승인서하고 사실상 또는 정주택법을 할지라도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 들을 때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환지임 공고한 날의 다음 날하고 사실을 따지지만,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로 한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차량 등에 대한 원시. 자, 차량 등에 있어서 자, 우리가 원시,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그 다음에 자,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차량 등에 대해서 자, 원시 취득의 의미가 되는데, 뭐냐면은 근데 차량 등에 대해서 원시 취득은 취득으로 보지 않잖아요.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등에 대해서 최초 승계 취득일을 따지게 되는 겁니다. 최초 자, 승계 취득일을 따지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차량 등에 있어서는 최초 승계 취득 원시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령은 실수요자가 자, 인도받은 날하고 뭘 따지냐면 계약상 잔금, 계약서상의 자, 잔금 지급일을 따지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하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자, 뭘 주냐면 사실상 잔금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잔금을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중 자, 빠른 날로 하겠다. 다음에 이제 차량에서 또 나오는데, 차량이라든가 지목 변경 등에 공통적으로 차량 등에 있어서 자, 그래서 다음에 토지의 지목 변경, 차량 등의 종류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이죠. 취득은 거의 공통적으로 자, 지목이나 차량 등을 사실상 변경한 날, 사실상 변경일이 있고, 자, 공부상 변경일이 있겠다. 그래서 사실상 변경이라고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로 하겠다. 빠른 날. 물론 지목 변경이 중요하지만 종류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변경이라고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취득한 날로 보겠다. 그런데 요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자,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날로 보겠대서 지목 변경 이전에 임시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실상 자, 사용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자, 다음에 수입한 취득이 있습니다. 수입한 취득은 자, 우리나라에 진입한 해당 물건을 반입한 날, 반입 또는 인취, 끌어내리는 날, 반입한 날, 취득한 날로 봅니다. 자, 다음에 자, 매립간척. 매립간척에 의한 자, 원시 취득. 자, 매립간척의 원시 취득에 있어서는 공사준공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에 취득한 날로 봅니다. 더 이상 매립간척이 다 끝났으면 덤프트럭 안 들어가죠. 그래서 공사준공인가일로 하겠다. 자, 이래서 자, 취득 시기에 있어서 지금 역시 내용이 많지 않, 상당히 많죠. 자, 취득의 형태를 구분하면서도 자, 그래서 성경인데 이제 조금 더 우리 최근의 개정 내용을 신경 쓰면서 보는데 골프 회원권이라든가 승마 회원권, 컨도미니엄, 종합시설 또는 요트 회원권 있죠. 요트 회원권에 자, 입회기간이라든가 자, 전속기간의 연장이 있더라. 그래서 입회기간이라든가 전속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새로운 자, 우리가 시작한 날의 의미로서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한 날로 본다. 자, 새로운에서 자, 새로 시작된 날을 취득함으로써 그 말은 골프 회원권의 취득에 따라서 입회기간이 자, 만약에 연장이 됐다면 새로 시작된 날 취득으로 봐서 세금을 또 내야 된다. 의미로서 정서 골프의 회원권 등에 대한 자, 기간 연장에서는 2015년도 개정으로 보셔야 된다. 2015년도 개정 내용으로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된 날로 본다.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 있습니다. 자,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나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등록일을 따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2016년 개정 내용. 이미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지만 취득한 날이 이렇게 불명하니까 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취득 물건의 등록일에 취득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자, 유상승계를 시작해서 무상승계인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지만은 그럼 여기서 조금 너무 많은데 시험 준비하면서 조금 골라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제가 이 5가지를 강조하는데 한번 전체를 두되 자, 치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들 핵심이 뭐냐면은 먼저 유상승계. 유상승계는 말할 필요 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유상승계. 그 다음에 연부취득. 연부취득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자, 뭘 좀 신경 쓰자면은 자, 정리했을 때 자, 토지의 지목병 등의 간주취득 부분하고 자, 그리고 자, 2015년도에 신설된 골프 회원권의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올해 개정된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어렵지 않지만 이런 내용들에 좀 초점을 두고 나머지는 가볍게 해도 정리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취득시일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럼 한번 확인 문제 한번 봐봅시다. 확인 문제 9번 봐보죠.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시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한번 따져보자. 틀린 것은 1번 개인 간이 포인트죠.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부동산의 시기는 계약상 잔금 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 그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맞죠? 보세요. 개인 간에서 개인 간 외에는 계약상 잔금이 되는데 그 잔금 전에 등기 등록은 등기 등록이 되기 때문에 두 날 중 빠른 날의 의미가 되겠죠. 응용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법인 간이 포인트죠. 법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취득가 증명되는 경우죠. 그럼 법인 간의 매매에서 증명되는 경우에서는 사실상 잔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개인 간의 증여죠. 증여 계약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상관없이 증여한 취득에 대해서는 계약일에 취득한다. 계약일. 근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그랬죠? 되는 날? No. 증여한 무상승계는 계약일로 하는 겁니다. 계약일. 그런데 이 규정을 해서 들어보셨죠? 뭐냐면은, 자, 해봐보세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한 날로 되겠죠. 이럴 경우는 계약상 잔금이 명시되지 아니할 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없다면 뭐 쉬운데 이미 들었던 규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왔다 혼돈할 수 있는 것을 주의하시고,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지목 변경이죠. 뭐 토지의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을 빠른 날로 하죠. 옳은 지문. 다음에 건축물 건축이죠. 건축물 건축하여 자 취득은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우리가 이런 자 시기에 있어서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비과세 좀 간단히 보고 자 이번 시 정리하죠. 자 100페이지 비과세 봐보세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대상이 되면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비과세. 자, 그러면 취득세 비과세는 자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취득세 비과세는 6가지 틀밖에 없습니다. 6가지. 첫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조합, 주한국제기구에 취득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일명 국가는 왔다다 그 말, 왔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과세는 애국 정부에서는 우리도 과세하는 겁니다. 이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 간에는 상호 면세주의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호 면세주의. 자, 두 번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이라든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 기반시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국가 등의 귀속이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 기반시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신탁으로 인한 취득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명의신탁은 안 됩니다. 명의신탁은 제외가 된다. 뭐 유탁자가 수탁자로 이전되거나 수탁자가 자 해지로 넘어간다거나 자 수탁자 경기로서 신수탁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취득에선 취득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네 번째죠. 자, 노란색으로 쓰지만 법률 확인, 징발법. 자, 징발은 정리 특별수표인데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한 취득을 할지라도 징발법입니다. 징발법. 일반적인 환매권 행사에 대한 취득은 부과합니다. 그런데 징발법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대한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이 되죠. 그래서 요 임시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존속기간을 따져서 존속기간이 1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건축물은 비과세가 되고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서도 물론 임시건축물은 공사현장 사무소 임시흥행장 등이 있죠. 이거는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임시건축물의 비과세 여부가 나오면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정리도 했지만은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냐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초과하지 아니한 때는 비과세, 초과할 때는 과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공동주택 개수련 취득 아파트죠. 공동주택 개수련 취득에서 부과하지 않는데 이 공동주택에서는 면적은 관계가 없지만 공동주택의 가액이 9억 이하 주택이 된다. 9억 초과가 되면은 자 비과세 안 됩니다. 9억 이하 주택으로서 개수하면 건축법상 대수선, 레저시설, 승강기 설치 등이 있는데 비과세 대상은 대수선은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개수 형태가 되니까 공동주택 개수에 대해서 비과세는요 9억 이하 주택이 된다. 그리고 개수를 할지라도 대수선은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이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 취득세 종합 문제를 물을 때 한번 가능하니까 정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임시건축물이거든요. 왜? 임시건축물은 존속 기간을 좀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비과세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자 확인 문제 10번 봐보세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걸 물어봤죠. 첫째, 국가는 왔다죠. 국가 등에 대한 취득 비과세. 두 번째, 국가 등의 귀속, 기부채납, 조언 취득에서는 부동산 취득 비과세. 자, 신탁자로 또 신탁을 한 취득에 따른 비과세. 네 번째, 영리법인이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 나왔죠.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5번에 징발법 나왔죠. 자, 환매권에 대한 매수의 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에서 네 번째로 임시지만 1년 초과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비과세도 뭐 간단히 정리했잖아요. 근데서 뭐 크게 벌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6가지 틀밖에 없기 때문에 좀 틀 잡아서 확인 좀 해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자, 수고하셨습니다.